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에서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 다이버시티 파워라는 책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일어난 미국의 테러 사건을 기억하시죠? 무장 테러 단체가 미국 비행기를 납치한 후 세계 무역센터로 돌진해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뉴스를 통해 전 세계로 전해졌습니다. 9.11 테러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사건이 일어난 후 9.11 테러의 원인과 대응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난 뒤 몇 달 동안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2001년 이슬람 세계의 위협에 대해 CIA가 간과하고 무시한 수많은 신호들이 있었고 CIA는 그런 신호들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9.11 테러를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미국 최고의 정보기관인 CIA가 수많은 정보들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 위협을 막아내지 못했을까요? 다이버시티 파워의 저자인 매슈 사이드는 9.11 테러를 막지 못한 이유를 CIA 조직 구성원의 동질성으로 설명합니다. 1947년 창설된 이후 CIA는 엄격한 채용 정책을 시행하면서 최고 중에 최고만을 뽑는 조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채용한 인재의 대부분은 백인 남성의 앵글로색슨족 출신에다 개신교를 믿는 미국인으로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채용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종선호라고 하는데요. 즉, 사람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을 채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CIA의 이러한 동질성이 미국 사회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었고, 보다 다양한 직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CIA 내부자들은 능력을 중시하는 문화가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가 방위는 너무 중요해서 최상의 능력에 다양성을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동질한 조직의 위험성이 9.11 테러를 통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CIA가 파악한 이슬람 테러 세력의 중심인물 빈 라덴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미개인처럼 보였고, CIA는 빈 라덴이 미국 같은 거대 기술 강국에 심각한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굴에 사는 원시적인 이슬람교 율법학자라는 관점을 유지했죠. 하지만 이슬람 세계에서 인지한 빈 라덴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빈 라덴은 자신을 이슬람교 선지자의 본보기로 삼기 위해 허름한 옷을 입는 것이었고, 그 모습이 선지자의 거룩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CIA가 입수한 정보들 속에 위험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CIA의 내부에서는 이를 무시했고 자신들이 발견한 사실들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는 동질성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정보기관을 약화했는지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슈 사이드는 우리 사회에 반항적인 아이디어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지배계급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지배계급이 인류 진화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것이 진화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시사하는데요. 지배적인 리더가 있는 부족이 인류 진화의 역사에서 가장 잘 살아남았다는 거죠. 과거와 같이 부족이나 집단이 마주한 선택이 단순하다면 리더가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지배적인 리더의 결정과 그것을 따르는 부족민들은 동질성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화합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동질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복잡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지배적 관계가 암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계급 구조와 관련된 행동들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지배적인 리더가 있는 집단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내용을 말하지 않고 리더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지키며 지위가 토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오늘날과 같이 환경이 복잡하고 불확실할 때는 아무리 지배적인 두뇌라도 하나의 두뇌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에게 모든 결정을 맡기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사람들이 반항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응징을 받지 않는 안전한 환경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심리적 안정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조직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매슈 사이드는 기술 혁신도 다양성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혁신은 반항적인 결합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예로 들며 거의 모든 기술 혁신을 전혀 다른 아이디어와 생각, 개념, 기술 등을 연결하는 재결합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간단하게는 여행 가방과 바퀴의 결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바퀴가 달린 여행 가방이 지금은 당연한 걸로 여겨지지만 여행 가방과 바퀴의 결합이 혁신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행 가방에 바퀴를 달자는 아이디어는 기술 결합으로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왜 일부 사람들은 재결합의 기회를 선뜻 붙잡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알아차리지 못할까요? 책에서는 우리들 중 다수는 재결합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가능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변화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기존의 사고틀, 즉 패러다임에 너무 깊이 빠져 있고 삶이 패러다임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현재 상황에 심하게 익숙해진 탓에 현상을 해체하거나 파괴하기가 심리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에스티 로더, 헨리 포드, 일론 머스크, 월트 디즈니.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들은 이민자이거나 이민자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민자들이 창업에 성공하는 이유를 책에서는 아웃사이더 사고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다른 부분을 보는 경험에서 기존 관습에 의문을 제기하는 심리적인 여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민자들이 반항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자유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민자들은 두 문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결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웃사이더 관점이 현재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하고 그들의 다양한 경험이 재결합적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류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으며 다양성이야말로 인류가 성공한 비결이라고 책에서는 강조합니다. 서로 다른 아이디어와 경험, 운 좋은 발견, 재결합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집단 두뇌를 만들어내고 집단 지성을 확장하는 데서 인류는 독특하다는 거죠. 인간을 똑똑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아이디어의 다양성이며 인류는 개인적으로 막강해서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지구 행성에서 가장 막강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책 속의 정리에 따르면 다양한 통찰을 한데 모으고 세대를 연결하며 반항적인 아이디어들을 재결합함으로써 인류는 놀랄만한 혁신들을 창조했습니다. 다양성은 인간의 집단 지성을 이끌어낸 요소이자 인류의 독특한 진화 경로를 구축한 숨겨진 요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슈 사이드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다양성을 일과 삶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식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세상에 엄청난 이익을 줄 거라고 설명하죠. 나눌수록 이익이 복리가 되어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장려하고 반항적인 아이디어가 계속 흐를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확보한 사회는 지적 유사함의 문화에 묶여있는 사회보다 더 빠르게 혁신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다양성을 장려해야 하고 기후변화와 빈곤 문제 등
우리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다양성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영상으로 왜 우리 사회에 다양성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뉴이디스 교육 찾아주세요.